저도 진짜 친한 학창시절 친구가 결혼을 할 때쯤에 제가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어머. 친구가 안 믿는 거야. 잘 지내,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내가 뭘 할 것 같은데 그 A한테 상처 준 것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본인은 당연하다고 했던 어떤 말이 상처 줬을 수도 있다. 칼은 이성적을 나타내거든요. 지금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싶은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소중한 친구 A와 B가 있습니다. 셋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계속 교류를 하며 지내는 친구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친구 A에게 많이 서운해진 상태입니다. 그 계기는 A와 B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A보다 B가 먼저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B는 결혼식 날짜가 나왔다면서 청첩장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날 A가 갑자기 나 아마 결혼식 날 못 갈 것 같아. 나랑 오빠랑 여행 가거든. 속없이 착한 친구 B는 이 말을 듣고도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상황을 넘어갔었습니다. 미리 예약한 해외여행이라면 표 때문에 일정을 바꾸기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서운한 건 B였을 테니까요. 저는 나중에 B가 A의 결혼식에 안 가도 A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A는 보란듯이 B와 저에게 내 결혼식에 올 거지. 와줘서 고마워. 하면서 저희가 갈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A의 결혼식 당일 B는 결혼식장에 먼저 도착해서 A랑 즐겁게 사진도 찍고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속없이 착한 건지 좋은 날 티를 안 내려고 했던 건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결혼식이 사실은 친구의 정리의 어떤 바로미터가 사실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해 가능할까? 남자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매장 당하죠. 진짜 묻히죠. 저희는 워낙 또 스케줄이 유동적이니까 못 오는 거 정말 괜찮거든요. 여행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면 가서 다신 보지 말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진짜. 저도 진짜 친한 학창시절 친구가 결혼을 할 때쯤에 제가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어머. 공연을 하러. 친구가 안 믿는 거야. 애틀란타 간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서운함이 너무 많이 묻어있고 아직까지도 너무 미안하고 서로 그냥 뻘쭘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행을 만약에 자기가 진짜 가고 싶었으면은 다른 뻥을 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관계를 끊자 이런 의미로 말한 게 그러니까 어느 내가 정도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여자들 관계에서 셋 다 동일하지 않고 은연중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갑질 아닌 갑질을 이렇게 미묘하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자기 하녀 있는데. 취급하잖아. 약간, 그런 건가? 그저 학교 다닐 때 보면 일진 여자애랑 친한 여자가 있어요. 그 애가 저한테 와서 일진한테 실내화를 빌려줄 수 있겠니 나보고. 일진 애가 와서 나한테 빌려야 되는데 빌려줬는데 한 이틀인가 3일이 지나도 안 주는 거야. 내 실내화를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기에는 누가 일진인 거예요? 저는 약간 이 A가 B를 갑질한다는 느낌보다는 A가 은연중에 라이벌 의식을 B한테 갖고 있었다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B 친구는 자기 즐기잖아요, 삶을. 그런 게 되게 부러웠던 게 아닐까. 결혼식이 비슷한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의 뭐 직업이라던가 그렇죠. 뭐 집안 환경이 달랐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 그럴 수도 혼자 비교를 하고 그 갑분싸 코너에서 친구 결혼식 코너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나 PD야. 근데 애슬이가 결혼을 한대. 그래서 남편이 의사래. 그럼 저희가 갑자기 셋이서 아이고 배야 이런단 말이야. 이 앞에 있는 여자 관객분들이 그거를 웃으면은 내가 나쁜 년 될 것 같으니까 관객들이 안 웃다가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온다 이 말이야. 저희 셋은 예고를 나왔는데 당시 학교에 부잣집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고딩인데 한 달 용돈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되고 구두와 책가방이 모두 명품이었습니다. 저희 셋은 이들과는 달리 가정 환경이 평범했고 일반 중학교에서 입시로 온 거라서 이미 다들 친해져 있는 환경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비슷한 친구끼리 입학 초기부터 친했던 것 같아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미 자랑할 거라는 얘기죠.
고등학교 때 셋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았고요. B도 공부와 실기를 꽤나 잘했던 친구였습니다. 저와 B는 대학 입시를 성공적으로 들어간 반면 A는 예비 번호로 힘들게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저는 좀 더 독립적인 작가의 길을 가게 되었고 B도 착실히 준비하여 가구 디자인 회사로 단번에 취업 오. 성공을 하면서 결혼도 잘하고 맞네. 유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A는 대학교 졸업을 미루면서 졸업까지 8년에서 9년이 걸렸고 취업도 좀 힘들게 했습니다. A는 결혼 이후로 저와 B의 연락을 칼같이 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는 A가 너 결혼식에 안 왔던 거 지금도 안 서운하니? 에이 다 사정이 있었고 다 알지 이제 성향을. B는 쿨하게 A는 그런 아이인가 보다 하고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사실 A가 신혼이라 바쁜가 보다 해서 저도 연락을 안 했던 것도 있고 제가 인스타 포스팅에 댓글을 달아도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인스타에는 남편이랑 정말 사이좋게 찍은 설정한 듯한 사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펀딩 성공을 위해서 지인들을 비롯해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A에게도 1년 반 만에 제가 반신반의로 염치를 불구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나는 요즘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란 걸 하고 있거든. 그렇게 안부 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자 A는 제 언니가 무용을 했잖아요. 대학 가면서 이제 집이 약간 무너졌어요. 한 뭐 1년 다니고 2년 막 휴학하고 알바해서 돈 벌고 다시 또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A가 B와 사연자를 보는 시각이 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A의 마음은 어땠을까? 고등학교 땐 우리 그래도 같이 지냈는데 대학교부터 멀어지고 보기 싫은 건 아닌데 그런 느낌도 이 A한테는 있었을 수 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그 A분이 물론 지금 사연자분이랑 B분은 모를 수 있어요. 이 A분이 느꼈을 때 삔또 나가는 부분들이 그래, 있었을 분명히 것 같아. 있었을 네,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 유학 가? 라고 해버리면은 A가 느끼기에는 야 나는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가정 형편이 비슷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실 평범하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좋겠다, 평범해서. 게 국내에서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자산도 사실 다른 거고 제 친구가 약간 속을 안 보여줬었어요. 국내에서 사는 친구들이었는데 나 피부과 가서 관리 받을 거야. 우리 집에서 이번에 뭐 해준대 그게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그래서 대학 가서 한판 크게 싸우고 저희는 완전 친해진 계기가 됐는데 그때 자기 집이 정말 너무 어려웠었대요. 바깥에서는 세 보이고 싶어서 그런 그치. 식으로 거짓말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A라는 친구도 사실 지금 계속 인스타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러니까요. 결혼 사진을 계속 올리는 게 행복해야만 될 것 같은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사연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맞추기 위해서요. 사연자 프로필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 파네미로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페인 내전 직후에 동화를 좋아하는 오피리아라는 소녀가 보름달이 지기 전까지 네가 3개의 미션을 하면은 넌 지하 세계로 돌아가서 다시 공주가 될 수 있어. 현실의 어떤 그 스페인 내전 직후 모습하고 동화의 세계 이게 약간 잔혹 동화처럼 섞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인데요. 미래에 리플리컨트라는 인조인간을 만드는데 얘네들은 인류와 동일한 지식 그다음 힘은 더 우월해서 블레이드 러너라고 불린 형사들이 얘가 리플리컨트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내서 인간다움은 뭔가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마찬가지로 약간 판타지적인 세계관 안에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잔혹함과 인간의 이중성, 존재의 본질. 이분 성향에 대해서 조금 그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시 선택지로 넘어가서 A라는 애한테 이걸 보냈을 때 과연 뭐라고 대답했는지 첫 번째입니다. 아 그래? 두 번째입니다. 일십. 세 번째입니다. 아 좋은 일이네. 나도 돕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네 번째입니다. B는 뭐래? 난 4번. 그렇구나. B는 뭐래? B는 자기처럼 SNS에 자랑질을 잘 안 하니까 B가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한 거. 뭔가 그런 걸 캐내기 위해서. 네. 4번. 3번은 아닐 것 같아요. 도울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 그래? 그리고 가볍게 무시하는. 얘가 A인데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을 하더니 돈을 모으고 있다고 얘기를 갑자기 하면은 이분이 이거는 솔직히 부럽지. 잘 지내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여기서 끝났으면은 내가 뭘 할 것 같은데 그 뒷문적이 지금 갑자기 크라우드 펀딩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빨리 붙었어. A에 대해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커리어를 보여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자랑질, 거잖아요. 자랑질. 부러웠던 친구인데 이런 것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링크를 보여주면은 A 입장에서도 뭔가 한동안 한 친구가
모임에 진짜 거의 한 몇 년을 안 나왔어요. 미용 쪽으로 가서 거기 원장이랑 결혼을 한 거야. 디자이너로서도 되게 성공을 했고 그 남자도 되게 잘 만났고 막 맨날 명품 막 이런 거 올리고 막 그랬거든. 나중에 몇 년 뒤에 와서 얘기를 하기를 연극영화과로서 성공을 못한 게 너무 자기한테는 자격지심이 되게 엄청 심했다는 거야. 그래. 자,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2번. 익시. 안녕? 난 거인 은영이야. 친구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내 생각에 공감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반말된 거야? 학창 시절 친구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 같아. 그치만 가끔은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 단지 학창 시절 친구라서 오래된 사이라는 강박 때문에 계속 가져간다면 나중에 더 공허할지도 몰라.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냅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은영 언니. 이 세 명이 같이 지냈다고 해서 꼭 셋이 같이 갈 필요는 없거든요. 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B를 좀 제외를 하고 뭐 얘기를 나눠보든지 술을 한 잔해서 풀든지 하고 다른 그냥 행보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사연자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중간에 있어갖고 이거 유지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루시 말대로 본인이 이걸 안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일종의 의무가 문제가 자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퀸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네. 칼은 이성적을 나타내거든요. 지금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싶은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더 소름 끼치게 현재 상태에도 소드가 나왔어요. 어느 것도 결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안대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둘 다 싫다. 마지막 카드도 은둔자 카드가 친구로 다시 연락하고 싶은 거 알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눈 감고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거야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보통 보험 범죄 같은 거죠. 보험 사기죠. 노력하는 사람과 공범 다 똑같습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건 인터랙션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A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사람도 그 물속에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었다. 자기도 상처받으면서 요건 같은 공범이다. 이런 친구 관계에서 무임승차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결정할 문제는 그 A한테 상처 준 것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본인은 당연하다고 했던 어떤 말이 상처 줬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긴 편지를 써보는 게 어떨까? 제목부터 좋은 친구들입니다. 진짜 이거 실화 바탕 영화거든요. 오~ 생현실에 대한 영화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종종 우리가 어떤 개념이 신화화된 경우들이 있어요. 우정 같은 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그게 얼마나 치졸하고 별 볼 일 없고 한순간에 의미 없이 사라지는지를 그리는 영화. 사실 우정이라는 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주고받는 게 있는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거든요. 친구라는 게 알게 모르게 호혜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유지가 되는 건데 모든 관계가 사실은 이제 생명처럼 시작과 끝이 존재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순간 사랑이 식듯이 우정도 식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연자분께서 저희 솔루션 들으시고 별 배지 2개 마음에 드시는 분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제 제한 없이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14rain팟빵.com으로 보내주시면은 책 택되신 분들께 상품권 드리고 전화번호 쪽 꼭 기입해서 보내주세요. 지난주에 결혼식 안 온 친구 피드백 왔죠? 일단 하나씩 배상훈 교수님의 냉철한 분석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으셨대요. 제가 주제 넘게 복잡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보려고 크리스 에반스가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영님의 편지를 듣고 조금 눈물이 났어요. 왜요? 학창 시절 좋았던 친구들이 그리워서 괜시리 제가 욕심을 냈나 봐요. 이제 서로 이해하며 A와 B 각자에게 충실한 친구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의 상황을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주신 베로이 루시에게 오늘 안 나가겠네. 잘 됐네. 오늘 차에 뛰어든다고 했잖아. 별 못 받으면 저를 살리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줬네. 목숨.